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차별화 한방이 절실하다. 어떤 한방이 좀 필요할지 궁금한데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꼭 한 번쯤은 매수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어제는 1% 상승하면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반도체 업종 섹터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 첫날의 종목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월 9일 케이프투자증권 리포트와 11월 11일 발간된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 두 가지를 좀 참고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삼성전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제 그 주식 분할을 기점으로부터 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10만 전자를 돌파하고 6개월 동안 횡보 및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만 원, 8만 원 선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는가 싶더니 지수의 조정과 함께 삼성전자의 조정과 함께 지수의 조정이 온 것인지 지수의 조정과 함께 삼성전자의 조정이 온 것인지 동일한 이야기이지만 약 상반기 그리고 3분기 보고서 기준 5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손실 구간에 다 머물러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의 수의 증가는 올해만 이제 17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1영업일당 1만 명씩 증가를 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3개월 동안 64만 명이 증가를 했으니까요. 대표적인 국민주라고 표현해도 이제는 무색하지 않다. 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입을 열기만 하면 삼성전자는 꼭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상반기 내내 개인 투자자분들의 추가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1월 10조 원 이상, 2월 3조 원 이상, 3월 2조 4,600억, 4월 2조 7,300억, 5월 4조 2,500억, 6월 1조 3,300억, 7월 2조 1,800억, 8월 5조 6,100억 원, 그리고 9월 3,200억 원, 10월 2조 4,500억 원, 순 매수를 1월부터 10월까지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이어져 왔는데 11월 들어서 11월 1일부터 12일 10거래일 동안 2,590억 원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순 매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연초 그리고 주가 지수 고점을 찍은 이후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겁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한 방향으로 조금 가는 게 어렵지 않나.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순 매수만 기록하다가 11월 반등과 맞춰서 그리고 사실 11월 1일부터 매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팔아야 주가는 움직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전망들은 꾸준하게 이어졌었는데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2,500억 규모의 매도를 쏟아냈는데 과연 매도가 맞을까 하는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민이 되는 아주 고민이 깊은 시점이 지금 딱 반등이 나온 이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 캐나다 미국 방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남아 오늘 오전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수는 2,900포인트의
이중 바닥 또는 분봉상으로 보면 삼중 바닥까지도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버텨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출과 이익은 사상 최대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황은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첫 포인트이기 때문에 먼저 소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버티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여러 가지 사업 부문들이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업황의 개선은 좀 지켜보아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따라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먼저 반도체 업종의 투자 포인트가 곧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종 포인트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D램 가격이 고점은 아니다. 2018년도 당시에 D램 가격의 상승폭이 저점 대비 154%였는데 현재 D램 가격은 54% 저점 대비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D램 가격이 고점 논란, 지금부터 꾸준하게 내려가기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재고도 마찬가지로 피크 아웃, 재고가 하이퍼스케일러들, 서버 공급자들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가격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누릴 수 있고 세트 업체들도 가지고 있던 재고들을 일부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D램 가격의 하락이 좀 촉발되지 않았나라는 모습들 모두 다 보았을 때 재고 수준이 생산자나 수요 측이나 모두 다 많이 줄어들었다. 재고의 피크 아웃이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요 회복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감이 있고요. 늘 강조드리지만 DDR4가 가고 DDR5가 왔다. DDR5의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여기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수요가 확대될수록 반도체 탑재, 비중과 탑재량 모두 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D램뿐만 아니라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D램 가격보다 주가는 약 6개월 정도 선행한다. 그러면 현재 D램 가격의 바닥을 내년 2분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2분기에 앞선 6개월 정도 주가의 바닥, 이미 SK하이닉스는 주가의 바닥을 조금 다진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 앞으로 서버 및 메타버스 초현실로의 연결 등이 우리 일상생활 앞에 굉장히 다가와 있고 애플, 삼성 모두 다 XR 기기에 대한 출시가 전망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산업과 시대의 변천사를 좀 본다면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자 노동력이 부족해졌습니다. 노동력이 감소되자 봉건사회가 붕괴의 길로 좀 일어났다라는 생활 태도와 변화, 신기술의 도입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글로벌 그리고 역사 속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흑사병이 좀 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사스가 2003년도부터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접촉, 대면 기피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보통신의 발달, 재택근무의 발달, 그리고 저밀도 지역으로의 주택 이동 등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자상거래가 이때부터 태동이 시작되지 않았나, 여기서 한 번 더 시프트업이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알리바바의 큰 성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서 재택근무 여전히 많아졌고요. 이제는 막 복귀를 하고 있죠. 원격 회의, 어디서나 나의 데이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기술 확대 등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재택근무를 넘어서 내가 직접 어디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초현실, 메타버스, 가상현실로의 연결이 주목되고 있는 XR 기기에도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D램 가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버입니다. 매출 비중의 37%를 담당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 이 반도체 업종에서도 지켜보아야 할 부분들이 메타버스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의 활용 그리고 발달은 모든 곳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개화와 성장은 서버와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과 동반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고, 클라우드와 서버의 성장은 반도체 성장 사이클을 조금 더 앞당겨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반도체 업종 그리고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꼭 살펴보시면 좋겠다. D램 가격, 재고는 피크아웃,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회복, 전기 자동차의 반도체 탑재량 증가, 그리고 메타버스와 서버 클라우드 마찬가지로 반도체 성장에 일조할 부분들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조금 매도를 하시긴 했지만 지금 반등에 바로 팔아버리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고 지금 채팅에서도 저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삼성전자 정말 좀 이제는 지루합니다. 좀 이제는 상승 추세에 올라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 사상 최대 매출의 주가는 고점 대비 27%나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이제 나올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언가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말고 그 이상의 것들을 조금 원하는 모습입니다. AI면 AI, 초격차, 그리고 통신이면 통신, 6G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하나 좀 시장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을 통해서 6G 시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시장은 삼성전자의 최대 매출과 이익보다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71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15조 1천억 원으로 3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죠.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주가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삼성전자도 그래왔죠. 21년도 총 매출과 이익을 보면요. 매출은 27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의 성장, 영업이익은 5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2년도 성적은 그럼 어떨까를 살펴보면 매출은 292조 원, 전년 대비 7%의 성장, 영업이익은 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의 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완만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파운드리, 비메모리, 메모리 모두 다 하고 있는 종합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가 실적 개선 효과 그리고 양적 성장 모두 다 좀 잡아낼 수 있을까 반도체 업황과 함께 기대를 해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사이클 바닥 시그널은 업황에서 이제 감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경쟁사와의 차별화가 어디서 나타날 수 있을까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 쪽으로 본다면 화웨이의 미국 진출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빈틈을 노리는 반사수혜를 가지고 와야 할 텐데 거기서도 기술력, 초격차가 한 번 더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I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삼성전자의 한방이 필요한 구간인데 사업구조 재편과 M&A 등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변화 가능성이 좀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주가상 배당 수익률이 약 3%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오너 일가들의 세금 납부에 대해서 상속세 납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은 거꾸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다운사이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파운드리가 슈퍼 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도 뭔가 의미가 있는 한 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방문에 앞서서 캐나다를 먼저 이재용 부회장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들린 이유 중에 하나가 AI 연구센터를 방문하기 위함인데, 이곳에서도 뭔가 시장에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좀 하고 있는데, 시장은 실적보다도 의미 있는 한 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도 이 의미 있는 한 방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주가를 봤을 때, 그리고 지수를 보았을 때는 3050포인트까지의 반등까지 삼성전자도 같은 흐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도 의미 있는 한 방에 노출된다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거의 1년여 시간 동안 고생하셨다면 그 고생에 대한 뭔가 대가를 또 받으셔야 되니까 지금 팔기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이왕 기다린 거 좀 더 시간을 여기다 투자해보자 라는 말씀, 의미 있는 한 방을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